상하게 있는 중절치, 상하게 있는 측절치 먼저 비교하고 그 다음 하하게 있는 중절치, 측절치 비교하고 그 다음에 견치를 비교할게요. 공통적으로 상하게 있는 중절치, 하하게 있는 중절치 1, 2번 치아들에 대해서 먼저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순면은 부정장방형이고 인접면의 경우에는 삼각형의 모양을 띠고 있다. 옆에서 살펴봤을 때 이 부분이 삼각형으로 보인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치관의 길이는 우리가 거울로 봤을 때 가장 처음 눈에 들어오는 상악 중절치가 가장 크다는 거, 그걸 우선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장 작은 치아는 하악 중절치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치관의 길이가 가장 긴 거는 상악에 있는 중절치, 그 다음에는 하악에 있는 측절치, 그리고 치근의 길이를 봤을 때 가장 치근이 긴 것은 하악에 있는 측절치, 아까 2위였던 녀석이 1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둘의 순서가 바뀌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악에 있는 중절치가 치관이 길고 하악에 있는 측절치가 치근이 길다. 사실상 이 하늘색으로 했던 글씨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작은 건 하악에 있는 중절치다. 글씨로만 보면 외우기가 어려워요. 덴티폰 모델이 있으면 덴티폰 모델 아니면 내 치아를 보면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상악에 있는 절치 같은 경우에는 순면과 설면의 치관의 길이가 동일하지만 하악의 경우에는 설면이 조금 더 길어요. 가볍게 그림으로 봤을 때도 약간 미세하지만 조금 더 설면이 길죠. 그래서 하악에 있는 절치는 설면이 치관 길이가 더 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있는 상악에 있는 절치는 근원심폭과 순설폭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 가로폭에 해당하는 근원심폭과 순설폭을 봤을 때 상악에 있는 치아는 당연히 근원심폭이 길지만 이 하악에 있는 치아를 비교해서 봤을 땐 이 가로폭보다 세로폭에 해당하는 순설폭이 조금 더 길죠. 그래서 상악에 있는 절치는 근원심폭이 넓고 하악은 반대로 순설폭이 더 넓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절단에 있는 위치는 상악은 순측, 하악은 설측으로 점점 이동한다. 이 뜻은 치아가 위아래로 맞물리다 보면 상악은 순측, 하악은 설측으로 해서 엿기, 이 점이 맞물리는데 계속 10년, 20년 맞닿다 보니까 절단이 상악은 순측, 조금 더 앞쪽으로 이동을 하고 하악은 뒤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상악은 순측, 하악은 설측으로 점점 이동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절단 결절이 하나가 여기 절단면에 있고 설면에도 하나의 설면 결절이 존재하고 변연 용선 2개, 설면에 있는 와가 하나, 그리고 면은 총 4개, 공통적으로 능각이 4개가 있고 그리고 첨각이 2개가 있고 발육엽은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그런 다음에 치근상징과 치경선, 만곡상징이 있다. 이건 대부분의 치아가 갖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상악에 있는 중절치부터 살펴볼게요. 상악에 있는 중절치는 우리가 이 하면 가장 처음 보이는 치아가 상악에 있는 중절치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절치 중에 가장 크기가 크고 치관이 가장 크고 절단의 두께는 원심해 가면서 좁아진다. 이 뜻은 치아의 절단에도 생각보다 두께감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조금 과장해서 그리면 이런 식이 있는데 이게 근심이고 여기가 원심이다. 그래서 모든 치아들이 약간씩 1번이 이렇게 생기면 2번은 또 이렇게, 3번은 또 이런 식으로 근심에서 원심으로 갈수록 좁아지면서 치아들의 절단이 두께감을 갖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순면의 경우에는 순면구의 길이 근심이 원심보다 그림을 봤을 때도 딱 봐도 더 길죠. 그리고 절단연은 근심에서 원심으로 갈수록 경사져 있고 우각상징과 보가상선, 여기 두 줄의 보강상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면의 경우에는 V자형, 순면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작고요. 변연 용선의 길이는 근심과 원심에서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 비교해보면 근심이 조금 더 길죠. 그래서 근심이 더 길다. 아까 근심이 또 길다고 했던 게 순면구인데요. 똑같이 구도, 변연 용선도 근심이 더 길다. 극돌기,
하나의 뾰족한 설면의 극돌기가 있고 설면에 있는 와가 있는데 그거는 약간만 돌출이 되어 있고 설면에 있는 결절은 약간 원심이 치우쳐져 있다. 이 설면 결절이 원심이 치우쳐져 있는 것은 중절치, 측절치 다 그래요. 그래서 원심, 원심, 중앙 원심, 원심 이런 식인 거 알고 계시고 근원심면은 치경선 만곡 상징을 나타나 있는데 절치 중에 만곡이 가장 심한 게 이 상악 중절치라서 여기 기입했고요. 절단의 경우에는 만곡 상징을 나타나 있다. 만곡 상징은 풍용도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근심면은 풍용하고 상대적으로 원심면은 조금 납작하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살펴볼게요. 그리고 상악에 있는 측절치는 형태 변화가 심하다고 했는데 저는 임산부를 떠올리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임산부를 왜 떠올리느냐? 이렇게 있는 배와 이렇게 있는 배는 임신 1개월에서 임신 10개월로 갈수록 배가 더 많이 나오면서 배가 변화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악 측절치는 임산부를 떠올리면서 형태 변화가 심한 치아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변화가 커서 외소치의 경향을 띈다. 그렇게 기억을 했고 상악 중절치보다 상대적으로 풍용하다고 나와 있는데 딱 봐도 상악 중절치, 상악 측절치 했을 때 훨씬 더 풍용하죠. 배가 더 부풀어 있어요. 임신을 해서 배가 나와서 앞쪽이 더 풍용하게 배가 나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찌게 되면 배가 나오게 되면 우리 몸에 있던 이 쇄골이나 뼈가 좀 안 보이잖아요. 복근 같은 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용선과 구, 설면이 아닌 용선과 구가 불분명해진다. 순면에 보이는 특징이 불분명해지고 대신에 이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거. 아이 무게가 너무 나가다 보니까 허리가 꺾이죠. 그럼 허리가 이렇게 잘 보인다. 그래서 설면화와 설면결절 상대적으로 특징이 잘 보인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하면 앞쪽은 볼록해서 살이 쪄서 잘 안 보인다. 뒤쪽은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가서 특징이 뚜렷하게 잘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악 중절치보다 근시면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둥글다. 우각상징이 나타나고 이것도 똑같은 특징이었고 사절음과 맹공이 나타나 있어서 이 설면의 끝에 있는 지점이 아까 여기랑 여기를 비교해 봤을 때 여기 하나의 점을 찍을 정도로 얇죠? 이게 바로 맹공이고 이 맹공을 지나서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이 부분이 사절은인데 이거는 상악이 있는 측절치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고요. 설면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뚜렷하다. 뚜렷한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렸고 설면결절은 아까도 원심에 치우쳐져 있다고 했고 절단은 똑같이 만곡상징, 상악 중절치보다 상대적으로 절단과 순설폭이 두껍다. 이거는 조금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치아가 앞쪽에 있는 전치는 절단면이지만 뒤쪽에 있는 대구치로 갈수록 교환면이 보이잖아요. 치아에 씹는 면이 생기기 때문에 갑자기 절단면에서 교환면에 네모난 큰 면적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중간 단계가 필요해요. 이 중간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순설폭이 두껍다. 얘는 거의 없죠? 두껍죠? 조금 두껍죠. 그래서 중절치보다 측절치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두껍다. 그리고 근심반부와 원심반부를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절반을 치아를 정중앙에서 나눴을 때 근심반부가 조금 더 크고 풍용해요. 하악에 있는 중절치를 살펴보면 하악에 있는 중절치는 대체적으로 작다. 그리고 하악에 있는 측절치는 얘보다는 낮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작고 조금 예리하다. 얘는 조금 크고 둥글둥글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치아 그림을 봤을 때도 얘가 조금 더 작고 끝부분은 조금 더 미세하지만 뾰족하죠. 이 특징을 기억하고 공부를 해볼게요. 시간의 근원시폭은 아까 말했다시피 작아요. 이 부분은 좀 작죠. 근심면끼리 접촉되는 치아는 상악 중절치다. 이 말은 다른 치아들은 다 치아의 크기가 이렇게 중간에 걸쳐져 있는데 하악에 있는 중절치는 치아가 작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치아, 상악 중절치만 맞닿고 있다. 이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계승치 중에 가장 먼저 나온다. 좌우가 서로 대칭적이어서 이쪽 근심과 원심이 거의 특징이 비슷하고 아까 다 약하다 했죠? 절단에 있는 결절도 약하고 우각상징, 만곡상징도 약하다. 근데 대신에 뭐하다? 예리하다. 그래서 근심과 원심의 절단각은 예리하고
순면과 설면이 상대적으로 비슷해요. 앞과 뒤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다른 절치들과는 차이점이 있고 용선과 와도 약하고요. 설면 결절은 아까 말했다시피 약하지만 중앙 원심에 위치해 있고 근심과 원심이 대칭적이다. 좌우가 상대적으로 비슷해요. 그리고 절단연은 순살폭 중앙에서 설측으로 경사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치아의 그림을 봤을 때 이 정가운데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중앙에서 약간 설측으로 절단연이 있어요. 이 부분. 그러다 보니까 치아를 위에서 살펴봤을 때 상대적으로 순면이 더 많이 면적이 보이겠죠. 그래서 순면이 더 잘 보이고 치아는 직선 주행한다. 이 절단연이 직선으로 주행을 해요. 그리고 하악에 있는 측절치를 비교를 해보면 하악에 있는 측절치는 하악에 있는 중절치보다는 커요. 그리고 특징도 뚜렷하지만 절치 중에서 모가 길다, 치근의 길이가 가장 길다. 그리고 얘와 달리 좌우가 하악 중절치는 좌우가 대칭적이었지만 하악에 있는 측절치는 좌우가 비대칭적이고요. 대신에 얘도 똑같이 특징은 다 약하다. 그러나 하악에 있는 중절치는 예리했다면 얘는 조금 각이 둥글다. 그림을 같이 보면서 볼게요. 뾰족하고 둥글둥글해요. 그리고 용선과 와는 상대적으로 똑같이 약하고 원심에 있고 만곡상징이 있고 원심으로 갈수록 설측이 경사졌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아까 절단연이 얘는 직선이었는데 얘는 약간 이렇게 기울어졌죠. 그 뜻을 말합니다. 근심에서 원심으로 갈수록 설측이 약간 경사져 있다. 이렇게 경사져 있다. 그래서 그 뜻이고 상악에 있는 견치와 하악에 있는 견치를 봤을 때 뭐 창두치, 첨두치 이런 식으로 불리고 오래 보존되고 견치 용기 뭐 심리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특징이 있고 봤을 때 똑같이 구가 2개가 있고 용선이 하나 2개가 있는데 얘는 특징적으로 설면에 하나의 용선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 부분에 있던 와의 중앙을 지나는 선이 생기기 때문에 설면와는 하나 2개 해서 2개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발육엽은 똑같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요. 면은 똑같다. 그리고 치간과 치근의 길이를 살펴봤을 때 총 길이는 동일하다고 하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첨두의 위치는 근심순층. 첨두의 위치가 치아를 봤을 때 이 부분이 첨두인데 약간 근심 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순측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을 지나는 순면 용선도 원래는 정중앙에 있어야 하지만 첨두의 영향으로 중앙 순면 용선이 근심으로 치우쳐져 있고 설면을 지나는 용선 또한 똑같이 근심으로 치우쳐져 있고요. 첨두를 기준으로 근심과 원심의 절단연이 나뉘는데 길이를 봤을 때 딱 봐도 근심이 짧고 원심이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근원심의 절단연 길이는 원심이 더 길다. 순설경과 근원심폭을 봤을 때는 가로보다 세로에 해당하는 이 순설경이 더 길죠. 그래서 순설경이 더 길고 이 첨두가 예리하다를 봤을 때 상악 견치가 당연히 예리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드라큘라를 생각하면 드라큘라의 송곳니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드라큘라의 송곳니를 생각했을 때 하악의 견치를 생각하진 않죠. 상악에 있는 견치 생각하죠. 상악에 있는 견치가 뾰족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연상을 하면서 첨두의 예리함은 상악에 있는 견치다. 그리고 순설경의 길이도 똑같이 상악에 있는 견치지만 지경선의 높이만큼은 하악에 있는 견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구강 내에서 치근이 가장 길고 상대적으로 하악은 치관의 길이가 가장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견치를 생각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상악에 있는 견치거든요. 그래서 윤곽은 복잡하고 전체적으로 풍요하고 하악에 있는 건 부실해요. 그리고 얘는 치근, 얘는 치관이 가장 긴데 저도 유튜브 통해서 공부했을 때 상악이니 하악, 상악, 하악 이렇게 봤을 때 근관으로 공부하라고 유튜브를 보고 공부했거든요. 여러분도 똑같이 근관으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외울 것 같아요. 근관. 생각보다 안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오각형의 특징을 보이고 있었고 보가상선이 나타나 있어요. 아까 보가상선의 특징을 보였던 치아가 뭐였죠? 상악에 있는 중절치가 보가상선의 특징을 보였잖아요. 얘도 똑같이 보가상선의 특징을 갖고 있고 우각상징이 있고 안쪽에 있는 설면은 V자형이고 순면보다는 작고요. 극돌기와 부용선이 있다.
여기 뾰족한 극돌기가 있고 설면에 있는 결절도 가장 풍요하다. 이 부분도 조금 중요하고 별로 이 역삼각형 부분은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절단을 봤을 때는 절치보다 두껍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조금씩 대붙이로 갈수록 치아들이 씹는 면이 생기기 때문에 절단 자체는 조금 더 두껍다. 그리고 만곡상징 나타나 있고 근심반부와 원심반부보다 좁지만 순살폭은 풍요하다. 이게 뭔 뜻이냐면 근심반부와 원심반부를 비교를 해봤을 때 근심반부, 원심반부 하면 당연히 첨두의 위치가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근심반부가 상대적으로 더 작아요. 그러나 풍용도를 따졌을 때는 이쪽이 훨씬 더 풍요하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하악을 봤을 때 아까 이 부분은 앞에서 다 설명을 했고 근원심경 이것도 크게 얘기했고요. 첨두의 높이는 조금 더 낮고 둔하다. 그래서 견치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건 상악이고 견치의 특징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한 건 하악이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인접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치아들이 서로 맞닿으면서 인접면이 생기는 건데 1번, 2번, 3번이 있을 때 이 처음에 상악 중절치는 절단면에 여기가 접촉점이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 그 다음에 여긴 이쪽이란 말이에요. 절단은 이 인접면이 상대적으로 조금씩 위치를 이동해요. 그래서 절단 3분의 1, 절단 중앙 3분의 1. 이게 1번 치하면 상악에 있는 측절치는 똑같이 여기가 맞닿았으니까 절단 중앙 3분의 1, 그 다음엔 중앙 3분의 1을 지나요. 그러나 상악에 있는 견치는 이 특징 동일하게 반복. 그리고 하악에 있는 치아를 봤을 때 하악에 있는 치아는 상대적으로 작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계속 절단에 있다가 하악 견치에 가서야 절단 3분의 1, 절단 중앙 3분의 1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수각은 상대적으로 상악에 있는 중절치가 크기 때문에 수각이 3개다. 다른 치아들은 2개다. 근데 견치는 치아가 조금 더 특별해서 하나다. 그리고 근면 용선과 근면 구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 하악에 있는 중절치와 하악에 있는 측절치는 상대적으로 치아가 작기 때문에 그나마 있는 특징을 살펴보면 근심면은 치아 뿌리가 약간 나와 있고 원심면은 약간 들어가 있는 특징을 보여서 근면 용선과 근면 구가 보이는 게 하악에 있는 중절치와 측절치에서 나타난다.